일본에 관한 어떤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미워만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관 작업도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에 가장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결국 과거사 문제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쟁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쟁점이 되었을까? 그 시작점이 뭘까가 되게 이제 궁금해졌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도쿄 재판이랑 만나게 됩니다. 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한 것이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법으로 과거사를 청산한다, 법으로 뭔가 전쟁을 다룬다라는 관념은 사실 없었습니다. 도쿄 재판이라는 것이 이 한일 과거사 이슈에서 이제 출발점인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고 교정국의 지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쿄 재판에 초대받지 못했고, 거기에서 이제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전쟁은 불법이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불법이고, 그걸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재판으로서 처벌을 한 것이 이제 도쿄 재판의 최초라는 그런 역사적 의의 같은 것은 한국 사회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전체적인 상을 좀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포니즘은 프랑스어의 자퐁이 일본이거든요. 이즘, 어떤 사상, 일본을 좋아하는 취미, 일본 열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서초 예술의 전당 전시회 갔을 때 처음 보게 된 자포니즘 영향을 받은 그 서양 미술이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가 평소에 신세를 졌던 물감 주인인 탕기 영감한테 이제 보답으로 그려준 그림이에요. 당시에 빈센트 반 고흐가 19세기 화가인데 다른 유럽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우키요에 푹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키요에를 보면서 여태까지 그 서양은 원근법이나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는데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한 평면이 저렇게 멋있다고, 그래서 일본적인 거에 반해서 이 19세기 유럽 화가들이 혁신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전 미술에서 현대 모던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교토하면 천년고도라고 흔히 말하죠. 교토가 굉장히 옛날 문화를 많이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헤이안 신궁이 교토 중심가에 있거든요. 그 신궁을 대표하는 큰 도리 앞에 정말 현대식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국립근대미술관이에요.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자포니즘에 관한 그런 전시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서양의 근대 미술과 일본의 교류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이런 근대 미술관이 있는가 하면 교토가 일본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인데요. 일본에서 교토 인구는 한 10위권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교토에 여행을 가신다면 옛날 천년고도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재도 정말 좋지만 근대 문화도 꼭 한번 체험해보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일상과 자연을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토로에서 아이들이 막 등장을 해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의 눈에는 이 아이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절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섬세하게 봐준 다음에 그것을 그 작품 안에 담아냈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정말 아이들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그냥 나무네, 뭐 비가 오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토토로라는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우산 들고 있죠. 토토로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럼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타닥 타닥 하면 아, 비가 우산에 부딪히면 이런 소리가 맞아 나지 라는 것을 듣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부터 저자분들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을 잘 소개하고 무조건 미화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